그럼 누가 살아남고 영웅의 칭호를 얻느냐? 저는 이걸 깨달은 다음에 여러 가지가 무의미해지고 굉장히 변화가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가 3주 정도 남았지만 좀 미리 인사를 하고 싶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네, 여러분, 제가 진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산타 할아버지가 없대요. 진짜. 어제, 엄마 아빠가 어제 알려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가슴이 쿵덕쿵덕 거려가지고 잠을 못 잤어요. 네. 어쨌든, 네, 늘 그랬듯이 실험소리 한번 해봤고요. 제가 어제 굉장히 재밌는 내용의 뉴스레터를 발행했습니다. 그 내용이라고 하면 산타에 대한 믿음. 심리학자들은 정말 별 연구를 다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성인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없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만 그중 72%는 아이들과 산타에 대해서 즐겁게 이야기를 나눈 걸 굉장히 재밌어 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뉴스레터를 쓰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산타 할아버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서도 가슴 한켠에 어떤 부분에서는 산타 할아버지를 품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있어서 약간의 환상이나 낭만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직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인생 전체에 대해서 낭만적인 생각을 갖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낭만이 사실이 아님을 직면했을 때 조금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그게 어른이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근데 연말이 되면 그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그 믿음을 다시 갖고 싶어져요. 어렸을 때 꿨던 꿈을 다시 꾸고 싶달까? 여러분들은 지금 꿈을 꾸세요? 금미 씨 꿈을 꾸세요? 어제 밤에 꾼 거 말고. 네. 네? 꿈이 있나요, 여러분들은? 있어요, 시훈 씨? 정말 나중에 말해주세요. 그러면은 목표랑 꿈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쵸. 어른들은 보통 세부적인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게 어른이에요. 성인이고. 꿈은 보통 아이들이 꾸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었을 때 성인들보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대답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가벼운 정도의 꿈이 난 대통령이 될래요. 세계적인 아티스트가 되겠습니다. 우주 여행을 가고 싶어요. 해양 도시를 건설하고 싶어요. 다니엘처럼 되고 싶어요. 이건 아닌가? 네. 조금 불가능해 보이죠. 불가능해 보이고 어른들이 보기에는 좀 두루뭉술하고 추상적입니다. 근데 그런 게 꿈이에요, 원래. 그런 게 꿈. 그리고 그게 아이들이고. 근데 성인들한테 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런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벤츠랑 포르쉐를 타고 싶어요. 서울에 자가를 갖고 싶어요. 물론 훌륭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어떤 물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그래서 열심히 돈 벌고 생계를 유지하죠. 근데 나는 이제 꿈을 물어봤으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야, 그게 무슨 꿈이야? 그게 진짜 너 꿈이면 꿈이 너무 작은데? 그거는 그냥 구체적인 목표잖아. 여러분들 사실 그 벤츠랑 포르쉐 여러분들도 좀만 노력하면 다 탈 수 있어요. 그게 그렇게 물리적으로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꿈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목표에 가까운 거죠. 그냥 경제적 목표에. 근데 부끄럽게도 사실 저도 포르쉐를 타는 게 꿈이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조금 많이 변했습니다. 변화의 계기가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한테 아부를 하려는 게 아니라 한 2년 전쯤부터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진행하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만나면서 좀 변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은 꿈을 꾸고 싶어졌달까? 그러니까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그래서 저는 지금은 포르쉐를 타는 게 아니라 포르쉐가 저를 탔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유재석 씨가 포르쉐 파나메라라는 모델을 탄대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봐요. 유재석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했을 때 유재석 씨가 더 빛나요? 안 빛나요. 왜냐면 우린 다 알고 있어. 그거보다 더 좋은 차를 탈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유재석 씨가 포르쉐를 탔을 때 이득을 보는 쪽은 오히려 포르쉐지, 유재석이 아니라. 오히려 유재석 씨는 마이너스입니다, 내가 봤을 때. 그게 바로 포르쉐가 유재석 씨를 타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라 사람 때문에 오히려 그 사물, 물질이 빛나는 거죠. 반대로 카푸어는 어때? 정반대야. 벤츠, 포르쉐라는 물질 때문에 그 사람이 빛나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사물 때문에 사람이 빛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역으로 사물이 빛나야 진정으로 의미가 있는 소유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물 때문에 빛이 나는 소비를 하고 소유를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소유를 한 게 아닙니다. 소유를 당한 거지. 예.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달은 다음에 여러 가지가 무의미해지고 굉장히 변화가 있었어요. 내가 포르쉐를 탔을 때 그거를 빛낼 정도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내가 포르쉐를 타서 그것 때문에 빛나는 사람이라면 이번 생에서는 타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실제로 선물 받은 굉장히 비싼 시계가 있는데 한 번도 안 찼거든요. 물론 액세서리에 원체 관심이 없긴 한데 그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계 브랜드 가치보다 내가 낮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그 시계를 찾는 순간 시계 때문에 내가 빛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건 안 해요. 왜? 멋이 없잖아. 멋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운이 되고 기회가 돼서 내가 혹시 그 브랜드 가치보다 높아지는 사람이 된다면 그때 한번 차보려고 합니다. 꿈이 굉장히 크죠? 내가 이제까지 말한 게 사실 앰버서더의 개념이에요. 그 유명 테니스 선수들은 좋은 시계 브랜드들이 제발 우리 시계 좀 사달라고 애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앰버서더의 개념이고, 근데 이거 인간관계도 똑같아요. 저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빛나는 건 싫습니다. 나 덕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빛났으면 좋겠어요. 뭐 더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애인이 있는데 이런 평가를 받는 건 싫어. 야, 저 남자는 어떤 남자길래 저런 여자친구가 있지? 싫어요. 이게 좋아. 야, 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저런 남자를 품었을까? 저는 이게 좋다는 겁니다. 제가 사실 욕심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고 돈으로 할 수 없는 거야. 그거는 누군가는 허황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의 가장 좋아하는 대사가 뭐냐면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생각지도 못한 일을 해내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게 유머예요. 제가 아까 말한 아이들이 말한 대통령이 될래요, 가장 유명한 아티스트가 될래요, 이것도 사실 꿈은 아니에요. 진짜 꿈은 원래 어떤 가치와 신념을 좇는 개념이거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가 반지의 제왕 3부작이에요. 그게 감독판으로 보면 10시간이 넘는데 제가 50번을 넘게 봤습니다. 저는 거기 나오는 요정어를 할 줄 알아요. 예. 요정어를 할 줄 알고 한국 역사보다 그 세계관 역사를 더 잘 알아요. 근데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반지의 제왕이 어떤 내용이냐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반지, 그렇지만 사람을 파멸시키는, 그거를 파괴하는 여정을 그려요. 그래서 원래 절대반지라는 거는 상징적으로 물질적인 소유에 대한 집착을 의미하거든요. 극 중에서 절대반지를 손에다 끼는 순간 몸이 투명 상태가 됩니다. 그거의 상징적인 의미는 인간이 물질적인 소유에 집착했을 때 자아를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극 중에서 반지에 대한 집착, 그걸 소유하려는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파멸하고 죽습니다. 그럼 누가 살아남고 영웅의 칭호를 얻느냐? 그 소유욕을 버리고 어떤 꿈, 가치, 신념을 조지면서 사회에 기여한 사람들이 결국 영웅으로서 여정에서 성공을 하고 나중에 편안하게 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회의 리더들, 유의미한 영웅들 중에 진짜 단순하게 어떤 물질을 추구하려고 일을 지속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명도. 영웅서사의 관점에서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 그리고 다른 멤버분들 수백 명 다 따지고 보면 세부적인 목표는 다를 거예요. 근데 분명히 어떤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말로 정의할 수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그게 있어야 사실 어떤 집단이 오래가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 목표 때문에 모인 집단은 금방 흩어집니다. 내가 아까 동료가 뭐냐고 물어봤죠. 동료는 어떤 꿈과 신념, 가치를 공유하는 게 동료예요. 사업할 때도 똑같아. 5명의 동업자가 있는데 걔네들이 다 돈 버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으면 다 50억 벌고 싶어, 5명이. 그것만 목표면요 걔네들이 1년 안에 찢어져요. 근데 어떤 가치와 신념을 공유하면 그들은 굉장히 오래 갈 겁니다. 왜? 그게 동료의 개념이거든. 이 자리를 빌어서 제 동료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저도 지금은 이렇게 낭만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이제 내년이 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면 현실적인 한계점에 부딪혀서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꿈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연말이고 12월에는 산타 할아버지라는 존재를 다시 끄집어내고 싶어요. 그게 연말의 특권이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세부적인 목표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성인이니까. 마냥 피터팬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현실의 문제 때문에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가끔은 꿈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아이처럼 아이들처럼, 소년처럼 소년들처럼. 니체가 말하는 위버맨시의 개념도 결국에는 아이 같은 모습을 간직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만큼은 현실적인 근심 걱정을 덜고 꿈을 쫓으면서 내 내면의 산타 할아버지를 끄집어내서 재밌게 놀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의미에서 건배합시다. 우리가 잊어버렸던 산타 할아버지를 위하여 건배.